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최근 며칠 상관으로 전통기업들이 제약바이오 회사에 투자한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져서 지금 흥미진진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회사 주가, 피투자회사의 주가가 반응들이 서로 많이 엇갈렸습니다. 하나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자, 투자한 회사들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노란 박스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OCI 홀딩스 투자를 한미사이언스에 한다고 발표를 했죠. 15%나 그 뒤로 빠졌고요. 오리온입니다. 레고캠 바이오에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18%나 빠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차트 보시면 투자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투자금 대비해서 어떻게 변했나를 지금 보고 싶은데 말이죠. 7,7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던 이 회사 주가가요. 거의 3,355억, 그러니까 40% 넘게 이렇게 주가, 시가총액이 밀려났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전체적으로 5,500억 규모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빠진 걸 보니까 투자한 금액의 1.5배 가까운 시가총액이 하늘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업들도 있죠. 바로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 보면 어제 보니까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주가가 26%나 급등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시장에서는 현금이 많다 그렇게 해도 좀 할인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어제 발표한 이런 동원산업같이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배당을 늘리지 않는 이상 현금 가지고 있다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 3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 0.6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19%, S&P 500 지수는 0.37% 각각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뉴욕 증시였는데요. 잠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인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때문에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은 좀 줄어들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4%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합권 부근에서 장중 내내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다만 달러 인덱스가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측이 됐고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간밤에 들어왔던 홍해 리스크 관련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CNN 기사 함께 보실 건데요. US official says Iranian-made weapons intended for Houthis were seized in raid라는 기사입니다. 리스크가 여전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 제목처럼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가고 있던 이란의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후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이란의 신형 재래식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후티 반군이 미군 헬기와 교전을 벌이는 등 도발을 좀 계속하게 되면서 후티 근거지에 공습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전해졌던 한 가지 추가적인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BC 뉴스고요. Red Sea attacks, Greek vessels hit by missiles Fire by Houthi rebels라는 기사입니다. 홍해 남쪽 예멘 앞바다에서 그리스 화물선이 후티의 미사일에 맞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선박은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전력이 있고요. 화물을 싣지 않고 수에즈 운하로 향하다가 피격을 받은 뒤에 항로를 바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쉘이 홍해 항로에 있어서 운항을 좀 중단하겠다, 무기한 연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쉘은 홍해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또 승무원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홍해 리스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관련 기사를 준비했고요. China weighs more stimulus with 1 trillion yuan of special bond라는 기사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ecial bond, 특별하게 국채를 좀 발행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중국이 올해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 하나로 약 184조 9천억 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부동산 위기, 내수 둔화로 인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하반기 또다시 대규모로 국채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채 발행 계획안 안에는 식품, 에너지, 공급망 및 도시화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초창기 국채 판매도 함께 초장기의 국채 판매도 함께 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4년 사이에 벌써 3차례 정도 국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 딱 한 번 국채를 발행한 이후로는 20년 넘게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에도 1조 위안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을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 중국의 재정 적자 비율이 GDP의 약 3.8% 정도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채권 발행으로 중국이 재정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보스 포럼에서 있었던 리창 중국 총리의 발언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창 총리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목표치인 약 5%보다 높은 5.2%로 반등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또 개방을 지향하고 있는 자국의 투자 환경 또한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까지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관련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도널드 트럼프 wins Iowa Republican caucus in first contest of 2024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주에서 열렸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첫 경선에서 이겼다라는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 첫 번째 광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무난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프 사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경선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 그리고 2위가 론 디센티스가 21%,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19.1% 정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를 넘게, 그러니까 과반을 넘게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2위 싸움에서는 디센티스, 그리고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니키 헤일리가 2, 3위 자리를 좀 놓고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후보가 좀 근소한 차이를 보인 만큼 포기하지 않고 반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투표는 개시 31분 만에 먼저 AP가 트럼프 승리 예측 보도를 한 데 이어서 다른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할 만큼 일방적인 승부였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 성공으로 인해서 대세론을 굳히면서 남은 경선 또한 좀 순항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는데요. 오는 23일에 뉴햄프셔와 다음 달 3일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얼마나 선전하느냐 이 부분이 좀 남은 공화당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이오와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풍향계로 불릴 첫 번째 경선인 만큼 의미가 작지 않고요. ABC 방송에 따르면 대통령 경선이 치러진 이래 아이오와와 뉴햄프셔주에서 연이어 승리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100% 최종 후보로 지명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후보가 될 경우에는 2020년 대선에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시 한번 재차 대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또 시작된 만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붉은 빛이 강한 모습이고요. 일단 정유주 섹터가 가장 좀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 또한 1.23% 여전히 약세 면치 못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골드만삭스 먼저 보실 거고요. 골드만삭스는 0.71% 강보합 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트레이딩 수익 증가로 선전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보니 그래도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모건 스탠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반면에 4% 넘게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비용 확대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특징주로는 보다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보다폰 같은 경우에는 0.46%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0.46%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강보합순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보다폰이 마이크로소프트와 10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다폰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에서 3억 개 이상의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AI, 디지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위해서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분 투자자가 되어서 아프리카에서 보다폰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예정이고요. 보다폰 CFO는 생성형 AI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리더십이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를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테슬라 함께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0.47%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지분 확대에 대해서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25% 의결권 없이 테슬라를 AI나 로봇 공약 분야의 리더로 선장시키는 것은 마음이 좀 불편하다라는 글을 좀 남겼는데요. 즉 테슬라를 앞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지분 확대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25%를 주장했던 걸까요? 머스크는 자신이 만약 25%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요. 15% 이하면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는 게 너무 쉽다라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메타에서 마크 저커버그에게 보유 주식보다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창업주 또는 초기 투자자들에게 다른 일반 주주들에 비해서 주식수 대비해서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 보통주 가운데 약 13%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재작년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뒤에 현재 남아있는 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자동차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테슬라의 첫 AI 데이 행사에서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의 제조 회사가 아니라 실제 AI 분야의 선두주자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AI 산업을 좀 확장시키기 전에 지분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도 올해 들어서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마약 투약 의혹이라는 좀 오너 리스크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들은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갤럭시 S24 최대 130만 원 보상, 체험관 확대, AI폰 앞세워서 애플 잡는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갤럭시 S24, 삼성전자가 세계 첫 인공지능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공개 행사를 앞두고 신제품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마케팅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판매 실적을 넘어서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AI 사업의 성패가 이번 갤럭시 S24 흥행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은 인도에서 파격적인 보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저가 제품 판매 위주였던 인도에서는 파격적인 중고폰 보상까지 내걸면서 흥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고가폰인 갤럭시 S24로의 교체를 유도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컨셉의 체험 매장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맞을 준비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애플에 추월당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애플보다는 조금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전세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 삼성의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9월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AI 시장을 선점할 골든타임을 가진 만큼 신제품 출시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오프라인 고객 접점인 체형 매장도 최근 잇따라 늘리고 있고요. 이달 초에 영국 런던에 현지 4번째 체험 매장을 개장하고 현지 시간으로 15일 필리핀에서는 한류 아이돌 그룹인 스트레이키즈와 협업한 갤럭시 제품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말레이시아 번화가에도 체험 매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자와 그리고 독자와 함께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자체 개발한 가우스를 포함해 여러 생성형 AI 모델을 기기에 내장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 없이도 빠르고 안전하게 다양한 AI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AI 구동을 위해 최신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삼성전자 엑시노스 2400이나 혹은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할 것이다라는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언팩을 앞두고 국내외에서 마케팅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신 고가폰도 사실상 무료로 교체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중고 보상 그리고 MZ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은 작년 출하량 기준으로 삼성을 제치고 1위로 울뚝 섰는데요. 올해 9월에 아이폰 16에 출격하기 전이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AI 사업 명운을 걸고 흥행을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관이 6조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 매도 폭탄에 연초 랠리가 실종이 됐고요. 103개 종목이 신저가로 추락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은 1월 연초부터 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4월 총선을 겨냥한 무분별한 정책 남발과 함께 북한의 군사 도발, 중동 긴장감 역시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기업 실적 부진까지 겹쳐서 연초부터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시장에서 홀로 약세를 연치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말 산타랠리의 막이 오르기 직전인 12월 7일 이후에 약 3달 만에 2,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특히 코스피는 3일부터 이날까지 10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빼고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연초 코스피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6%나 뒷걸음질 치는 사이 글로벌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많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투자 전문가들의 평가로 세계적인 중동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안보까지 좀 불안감을 떠안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도 증시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쳤고요. 이달 6%나 넘게 떨어졌습니다. 2,500선 붕괴가 됐고요. 중동 확산 기조에 김정은 위협까지 금투세 그리고 쪼개기 상장 금지 역시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 실적 부진 역시 악영향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와 함께 지속적인 주가 방향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 전문가 없는 기업의 일타 강사, 폴란드 방산 수출도 견인.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시중은행의 지원 사격,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이번 시중은행 덕에 돌파구를 찾았다라는 희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올해 2차 계약을 통해 3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계약을 추진했지만 한국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수출 금융 지원 한도가 거의 차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에 5대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원했고요. 은행들은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방안 역시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해외 수주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수출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업들의 해외 수주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 그리고 중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고요. 은행 입장에서도 수출 기업들과의 동반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중동 붐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하나금융투자그룹은 지난해 국내 금융기업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금융당국과 손을 잡았고요. 양측은 업무 협약을 통해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부족한 중소, 중견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해 나가며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중견, 중소기업들의 인력 구조상 수출 금융 전달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한편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전했습니다. 수출 활로 이끄는 시중은행, 중소, 중견 기업들의 금융 그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고요. 해외 판로 개척,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 한도를 막힌 정책 금융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 사업도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호재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최고 칩 생태계 구축, 공급망 자립률. 네, 이번에는 엔비디아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450년 수준의 격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AI는 이대로는 미국을 잡는 데는 약 447년이 걸린다라는 게 바로 CES 2024의 후기인데요. 한미 인공지능 기술 수출 격차가 무려 450년 가까이 벌어졌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전략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AI 패권국인 미국을 따라잡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커졌다라는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AI에 대한 투자가 좀 현저히 적습니다. AI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은 수준인데 반면 스스로 학습하는 AI 기술 발전 속도는 상식을 깰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 수준과 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 5년간 AI 산업과 관련해 투자한 예산은 103억 달러에 불과한데요. 미국은 3,285억 달러, 중국은 1,326억 달러, 영국에 이어 인도까지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크리스마스를 넘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이 투자 시기를 놓치면은 그 격차를 영원히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글로벌 산업 대전환 총성이 울렸는데 한국은 사법 정치 규제의 속도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회복이 쉽지가 않고요. 민관 합동의 원팀 구성에 대응이 절실하다라는 부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니켈, 코발트 97% 회수,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네, SK 에코플랜트 자회사 테스의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테슬라, 파나소닉 등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네바다주에 둥지를 틀자 SK 에코플랜트는 이 공장을 북미 지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테스는 SK 에코플랜트가 폐자원에서 희소금속을 뽑아냈는데 도시광산 사업을 위해 2022년 1조 2천억 원에 인수한 리사이클링 전문 회사입니다.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전 세계 23개국에 46개 사업장을 확보하고 있고요. 전기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키우기 위해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회수율이 97%로 기술력 역시 완비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고요. 테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는 네바다주에는 북미 유일의 리튬 광산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네바다주와 직접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LFP 배터리에서도 리튬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는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에서도 리튬 추출에 나설 계획이고요. 미국에서 일부 기업과 협약을 맺고 리튬 추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파일럿 테스트를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 역시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스의 주력 사업인 IT 자산 처분 서비스 즉 ITAD도 확대해 나설 계획인데요. ITAD에는 전자기기의 재사용 그리고 재활용을 포함해 테스는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다수의 인허가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고객사에 완벽한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탑3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고요. AI, 클라우드 등 산업 활성화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역시도 확대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도시광산 사업을 위해서 2022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테슬라, 파나소닉 등 잇따라서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5만 개의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기업들 다시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 의견 그리고 수혜주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할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전자 보피 상용화 기대감, 로봇주 일제히 들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진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호재로 로봇주가 어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탑스는 상한가 치기도 했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역시나 삼성전자의 보핏, 이제 상용화가 곧 임박했다는 내용들과 함께 이 관련주들, 로봇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이것을 이제 사기 전에 과연 보핏이 어떠한 제품인지 왜 이렇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 보핏의 출시와 함께 어떤 시대가 다가오느냐, 입는 로봇의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원래 공개했던 게 이거예요. 이 밑에 이제 하반신에 이 뭔가를 착용하고 걷고 있는 모습. 아무래도 있는데 걷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로봇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용화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실제 사례로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무엇이냐? 자, 다음 뉴스를 한번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최근에 올라온 거예요. 이게 삼성 보핏이고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신데 보통은 이제 등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제 뭐 앞에 찝는 막대기도 없고요. 그냥 오히려 뭐로 간다. 이 보핏의 힘만으로써 등산을 하는 사진이 게시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힘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도움을 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증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음 사진 같은 경우 보면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이 하반신 마비예요. 하반신 마비이신 분인데 이 보핏, 삼성 보핏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의 웨어러블 로봇이죠. 웨어러블 로봇이고 이 보면은 이제 하반신 마비로서 있던 이 여성분이 로봇의 도움으로써 입는 로봇의 도움으로써 걷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것들, 없었던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지금의 이제
보핏의 출시로 이 하체, 이 하반신 쪽으로서만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뉴스 보면 이제 또 이제 진행 중인 게 뭡니까? 이제 상체에도 이제 착용하는 이런 보핏 관련되어 있는 이 웨어러블 로봇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체에 아무래도 이런 이 착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가벼운 힘으로 보다 더 큰,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이런 것을 보핏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뭐다? 웨어러블 로봇의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2024년에는 아이언맨이 이제 현실이 될 것이다.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로봇과 다른 이유는 뭐냐고 하면은 보통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로봇이라든지 이 산업 로봇 이런 로봇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사람이 입는 협동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부품 업계 웨어러블 로봇 대전 개막이라고 하면서 뭐에 대한 기대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아무래도 2024년도에는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부품, 전장, 부품, 이 장비 이런 이 수혜에 대한 이 기대를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보핏 출시와 함께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여기서는 좀 지금 우리가 다른 게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로 봐야 되느냐? 이 그간에 우리가 이 기술이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용 로봇 이런 로봇과는 또 웨어러블 로봇의 또 이 핵심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봐야 되는 건 뭐냐? 감속기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면은 이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레시스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뭐라고 하느냐? 삼성 로봇 보핏의 감속기를 부각한다라고 하면서 자 얼마예요? 2,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6,500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3배 정도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또 감속기로서 대표적이었던 종목이 다음 차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SPG라는 종목이 있어요. SPG 같은 경우도 삼성과 LG, 현대차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의 감속기를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9,000원대 있던 종목이 44,000원대까지 대략적으로 5배 정도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삼성이 뭐 한다? 이 보핏 출시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와 함께 2024년도에 이 웨어러블 로봇 대전 개막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되어 있는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방금 앞서 봤던 차트들처럼 못해도 5배 정도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지금 뭐 해보자?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024년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대전이 개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웨어러블 로봇의 핵심은 감속기인데요. 여기서 이 감속기 관련주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웨어러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 이익으로서 잡아보면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웨어러블 로봇 부품의 로봇의 핵심은 감속기니까 지금 내가 이제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면 되겠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좀 너무 큰 착각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주식시장은요 이제 테마라는 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본다 하더라도 분명히 2차 전지의 최대 수혜는 양극재다라고 했지만 음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제 테마로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도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테마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도 핵심 부품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앞서 4배, 5배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 뭐예요?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를 봤을 때 이미 올라갔고 그러면 다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로서 다가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우리가 찾아볼 것인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최근 웨어러블 로봇을 통한 상승했던 종목의 반사이익을 찾아보면 좋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최근 웨어러블 로봇을 통한 상승했던 종목, 자, 어제 임탑스가 상한가를 갔다 했어요. 근데 임탑스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시너지예요? 자, 챗 GPT 로봇 탑재 시수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삼성 보핏에 대한 이 호재로서 임타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뭐다? 과거부터 뉴스가 나왔던 게 챗 GPT 로봇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인탑스가 상한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또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현대 HT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HT
HT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와주고 있느냐. 자, 현대 HT 뉴스단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분명하게 현대 HT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뭐라 얘기하느냐. 자, 나와 있다시피 챗 GPT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고 하면요. 최근에 이슈가 뭐예요? 분명히 삼성전자의 로봇 관련되어 있는 감속기가 아니라 뭐가 움직이고 있다? 챗 GPT 로봇으로서 챗 GPT가 함께 엮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삼성발 모멘텀, 삼성의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뭐라고 발표를 합니까? 이 AI 시대에 뭐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 사업 다양화하는데 삼성 AI와 뭐를 시너지 기대한다? 챗 GPT 시너지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반사 이익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된다? 챗 GPT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는 감속기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감속기를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시판한다,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이 기대감으로서 현대 HT라든지 아니면 인탑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 두 가지 기업이 둘 다 뭐예요?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아니라 어디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이다? 방금 말했다시피 챗 GPT 로봇이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사봐야 된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어떠냐고 하면은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자 보면은 이 로보티즈와 챗 GPT 응용 로봇 사업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슈가 됐습니다.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죠. 근데 이 챗 GPT, 셀바스 AI가 챗 GPT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역할을 맡느냐 보면은 GPT 적용 음성 기술로서 뭐한다? 대화형 AI 로봇 시대 앞장서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몇 배? 자, 4,000원대 있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약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상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로봇 수혜주들도 움직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뭐다? 감속기에서 지금 또 다시 어디로 넘어왔을 수 있다? 챗 GPT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테마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챗 GPT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함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명 핵심 키워드는 챗 GPT와 로봇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살펴봐야겠죠. 그렇다면 최선호주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오늘은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상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좋아할 수도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 자, 이 챗 GPT 관련되어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또 AI 로봇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챗 GPT라든지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는 충분히 이슈를 받을 만한 모멘텀의 수혜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제일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우리가 테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왜? 사실상의 이러한 이슈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로 가준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라온피플 같은 경우는요. 방금 앞에 챗 GPT라든지 로봇을 포함해서 총 9가지의 테마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AI 관련되는 연구개발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제약 관련되는 모멘텀, 메타버스 관련되는 모멘텀, 2차 전지, 디지털 트윈, 딥러닝 기술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모두 방금 얘기했던 이슈들이 뭐다?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씩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영위하고 있는 게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트적인 부분. 자, 보면은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고 이제 우상향 추세를 타면서 삼각 수렴대를 돌파해주고 있죠. 이 삼각 수렴대를 돌파하고 나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가 나온다? 시간은 걸릴지언정 강한 상승에 대한 분출 기대가 또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눈여겨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오늘의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챗 GPT 로봇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9가지 재료가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티웨이 항공 얼마 전 한 일주일 열흘 상관으로 두 종목 다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아주 왈가왈부 말이 많죠. OCI 홀딩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 왜 떨어지죠? 이쪽 제약 바이오 쪽에 좀 투자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7,700억 이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곤란한 지경까지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OCI 홀딩스가 사실은 이쪽 태양광 쪽에 관련되는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기관들은 어떻게 되죠? 자연적으로 다른 쪽으로 좀 시가총액 비중을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화솔루션 어제 시장이 밀립니다만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는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업체가 7%나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한화솔루션 오늘은 주가가 상당히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점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에서 공화당 예비선거 있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지금 트럼프가 51%의 지금 확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트럼프가 나온다고 하면은 태양광, 신재생 이쪽이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국내적으로 봤을 때 OCI 홀딩스가 저렇게 주가가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화솔루션 쪽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IBK 증권입니다. AMPC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거, 태양광 관련된 거 이제 첨단 제조하는 데 이렇게 크레딧을 줍니다. 이런 게 4분기에 벌써 이제 900억 정도 난 거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 금년에는 2,9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달튼 공장에 이제 작년에 증설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카터스빌이라는 데서 또 증설을 합니다. 카터스빌이라는 데는 웨이퍼, 잉곶, 모듈, 셀 다 만드는 종합 컴플렉스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걸 가동을 하게 되면 캐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12기가와트를 8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뉴스가 최근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 거가 다 카터스빌에서 이제 슬슬 나가게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공장이 증설되면서 거기서 모멘텀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장기 계약 호재 금방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기 계약을 가는데 이렇게 계약이 많으면 공장이 지금 모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산 이 부품을 사용한 모듈들은 6월부터 이제 안티덤핑 그러니까 반덤핑 과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 모듈 부품을 사용한 것들은 아무래도 미국이 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공장에서 만든 모듈들보다 가격 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 공장에서 지금 2개나 크게 지금 하고 있는 이쪽 한화솔루션 같은 데는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전기료 인상,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전기료 인상 때문에 미국 주거용 태양광 수요가 좀 내려가는 거에서 오히려 조금은 이제 안정될 수 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4년에는 모듈 스프레드도 이제는 이제 안정화될 거고 출하량은 오히려 더 증가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온다. 실적 모멘텀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은 특히 이런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재평가될 거라고 믿으면서 목표 주가를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쭉 보시면요. 이렇게 슬슬 올라가든 말도 하다 어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처음으로 이렇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소개를 해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OCI 홀딩스에서도 피해오는 그런 물량도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매도 잔고일에서 이제 크게 도움받을 건 없을 것 같아요. 0.3%니까 거의 이제 공매가 거의 많이 환매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부터 혹시라도 외국인 사자나 이렇게 기관 사자가 들어오는 거면 진성 매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중하단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간밤에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같이 밀려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은 중하단 정도니까 조금 밀려 내려가면 저점 매수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워드 PER입니다. 한화솔루션 13.4배네요.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약간 높죠. 20-30% 높은 가격이고 OCI 이렇게 간단히 좀 터치해 드리면은 제가 펀더멘탈로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OCI 홀딩스 돈을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재생에서 돈 번 걸로 제약바이오 한다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밀렸습니다. 15%나 이틀간에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4.4%를 좀 많이 할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회사 한화솔루션 최근에 목표 주가를 슬금슬금 증권가에서는 올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 마지막으로 계류를 보겠습니다. 22%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 한화솔루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제 주가가 시장 밀리는데도 다시 되튀었습니다. 자, 저가 항공사 중에서 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2월 중순경에는 확정이 되는 이벤트가 하나 있으나 뭘까요? 자, 유럽 노선의 신규 취향 그거를 이제 슬롯을 확보할 수 있는 게 2월 중순, 2월 14일이죠. 이때면은 결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가 재평가를 기대를 한다. 유럽 노선이 새로 열리면 이게 슬롯은 이제 대한항공 슬롯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리나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이렇게 이런 지역을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이 한 5천억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직 이제 증권사들에서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익 추정에 넣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미리 대비해서 주가는 먼저 올라가고 있다. 어제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현금도 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 약간 있어요. 희석 효과가 한 8% 정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금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올 이벤트 바로 이겁니다. EU 고비를 넘었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결합, 이게 조건부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을 전제한 이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거 했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8부 등선 넘는 거죠.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 승인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하게 되면은 유럽 노선 4개 노선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 노선은 어디로 온다고요? 티웨이가 가져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자, TWA한테는 EU에서 정보 요청 RFI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고 이거 잘 되면 노선 이관의 기대감이 진짜로 현실화될 수 있다. 2월 14일 날 결정이 됩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여기도 다가오는 유럽 노선 취향을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회사에서는 이제 우려사항을 좀 넣었어요. 이대주주 지분의 오버행, 그러니까 주가가 희석될 요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대주주 쪽에서 미리 이제 주식을 전환한 것도 있고 70% 정도는 전환을 했더라고요. 30% 정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더 전환될 수 있는데 이걸 전체 주식수로 봤을 때는 전체 5%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플러스 나머지도 전환사채가 한 100억 정도. 그게 전체 주식수의 3%. 그래서 5%, 3% 전체 더해보니까 8% 희석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운임 피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오는 모멘텀이 더 크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기관이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아주 밑에 있다.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자, 포워드 PR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7.1배 수준에 와 있고요. 목표 주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규 취향이 결정되게 되면 목표 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한화솔루션, 펀더멘탈로 티웨이 항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금리 조기나 없다. 윌러의 경고에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삼성전자 보피 상용화 기대감, 로봇주 일제히 들썩였고요. 챗 GPT 수혜주 꼽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한화솔루션, 펀더멘탈은 티웨이 항공을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